안녕하십니까. 3주차 강의를 맡은 최준석입니다. 이번 3주차 강의는 코로나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그 기획 설계할 때 우리가 설계 단계가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실시 설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기획에서 계획 설계까지 할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해서 건물 디자인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기획 설계가 끝나서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지어지는 도면을 그릴 때 도면을 어떻게 그린다, 그리고 그 도면과 계획 설계 도면의 차이점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얼굴이 나오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좀 있으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계획 개념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지금은 계획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획 및 계획 설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건축주와 뭐 아니면 발주처, 뭐 클라이언트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무엇인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무엇이 되어야 되고,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 지역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계획해 나가는 큰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알면 안 되겠죠. 이걸 평가하고 이걸 볼 수 있는 건축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디자인을 해보겠다, 이러한 건물이 되는 건물을 디자인을 하겠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크게 계획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페이지는 아까 큰 계획 개념에서 디자인을 하는 큰 방향을 정했다 하면, 이번 페이지는 이 건물의 구체적인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잡는 컨셉을 얘기를 합니다. 명지지구, 여기는 땅이 명지였어요. 명지에 있는 낙동강의 흐름이라든지 이 안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공간들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연계가 되고 어떤 내부 공간이 만들어질까 하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과정과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이 섰겠죠. 그 방향이 서고 난 다음 대지 현황 분석을 합니다. 대지 현황 분석이라 하면 우리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는 공동주택, 뭐 단독주택,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진입 시설, 그러니까 뭐 차로, 주차장, 지하철, 버스 시설, 뭐 이런 것들,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접근하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계획 부지가 가지고 있는 향, 조망, 뭐 이런 것들, 주변 환경을 다 같이 분석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게 그렇죠. 지금 도로에서 오는 소음들, 아니면 여기에 뭐 어떤 주변에 고가도로가 지나간다, 뭐 옆에 고속도로가 있다 이러면 소음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시설 따라 다 다르겠죠. 지금 이것은 노인종합복지시설인데, 노인종합복지시설이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 향이 중요하겠죠. 일조량이 많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아야 좋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도서관이다, 그러면 향보다 소음이 더 훨씬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에 맞게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변 현황 분석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맞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무조건 도시 마스터 플랜 계획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 맞게끔 3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주변 현황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최적의 배치, 최적의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이 분석을 활용을 합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건물의 배치도입니다. 배치도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보이죠? 지붕이 보이죠? 이렇게 건물의 지붕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이 우리 땅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하늘에서 수평투영으로. 그러면 건물에 있는 지금 이 부분 주차장이 보이고, 여기 앞에 전면에 큰 전면 광장이 보이고, 여기는 건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아까 봤던 이런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소음과 뭐
이런 주 진입 방향,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이렇게 건물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건물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은 여기에 위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한 것은 건물이 가운데 가는 게 제일 적당하겠다. 아까 이런 요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배치 계획에서는 이렇게 소음들이 있으니 건물이 좀 떨어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향과 조망을 위해서 이쪽에 실들이 배치되는 게 좋겠다.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이렇게 뭐 열린 마당도 필요하니 건물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더 좋겠다. 보행과 차량 동선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보행자 동선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흘러오니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패턴도 이 보행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패턴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선을 잡는 것도 뭐 무조건 막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이유들을 좀 가지고 잡으면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좋겠죠. 우리가 음 디자인을 하고 건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짓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미술 작품처럼 이 그림 그려 놓고 '아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지어야 됩니다. 실제로 지으려면 건축주가 됐건 뭐 발주처가 됐건 그분들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예.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계획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고게 바로 이 옆에 나와 있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우리가 이 디자인을 한 이유들입니다. 네, 요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이 디자인을 이 다이어그램을 잘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1층 평면도입니다. 1층 평면도를 보시면 뭐 식당과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식당과 사무실이 이쪽에 접해 있을까요? 아까 봤을 때 향이 좋은 쪽에 주로 상주하는 인원이 많은 공간들을 이 남향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이런 특수한 시설들, 뭐 냇가라든지, 그러니까 냇가라는 게 물을 담아 놓은 곳이죠. 그죠? 수공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특이한 공간들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공간들은 이렇게 다이어그램에서 강조를 해 주고 우리가 이런 걸 더 잘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2층 평면도는 뭐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 도면 표현을 잘 보시면 뭐 디테일한 게 아니라 벽 개구부 위주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스케일이 250분의 1인데 실제로 300분의 1 도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00분의 1 도면 표현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옆에 다이어그램들 한 번씩 더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죠? 이 부분이 여기다라는 걸 누가 봐도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건 3층 평면도인데 같습니다. 내용들, 도면 표현하는 내용들, 이렇게 우리가 인면도 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어떻게 도면이 표현이 되는가라는 것들 한 번 더 보시고, 300분의 1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옥상 평면도와 지하 평면도,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여기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시 다이어그램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면도입니다. 인면도를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CG 작업을 한 거죠. 도면을 그려서 컴퓨터 그래픽을 해서 렌더링을 건 인면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50분의 1이든 300분의 1이든 스케일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인면도는 여기 있는 인면도는 이제 아주 더 디테일하게 돼 있죠. 이 색깔이 다 들어가지고 렌더링 건 거니까. 이 뒤에 나중에 300분의 1로 그린 도면을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로 보면은 뭐 재료가 무엇인지, 색감이 무엇인지, 그림자가 어디 떨어진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캐드로 그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는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옆에 뭐 우리 인면대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다이어그램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배면과 좌측면도인데 인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또 뭐죠? 그쵸, 재료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재료들이 어떤 재료를 쓰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뭐 돌이다, 여기는 복합 패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쓰겠다라는 우리가 쓰고 싶어하는 재료의 이미지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고, 요런 디자인을 한 이유들에 대해서
다이어그램화 시켜 놓은 작업입니다. 이제 단면도입니다. 단면도는 300분의 1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 지금 실제로 250인데 뭐 250이나 300 같습니다. 이런 도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벽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기초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본은 어디 있고, 이런 핀 맞는 벽들이, 내력벽은 어디로 가고, 하여튼 이런 골조 위주의 공간을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이 대공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하는지, 그러니까 디테일한 도면이 아니라 공간 위주와 골조 위주의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300분의 1이고, 이거 이상 표현을 해봤자 다 표현이 안 되겠죠. 여기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골조 위주, 그리고 마감재가 어떻게 붙는지 정도, 위치 정도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 같이 이렇게 다이어그램화 시켜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획 설계를 할 때 기본 개념을 잡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밟아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주변 현황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배치를 정하고, 배치에 따른 안에 평면을 결정을 하고, 평면에 따른 인면과 단면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 과정이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힘든 시간이겠죠.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앞에 과정들이 없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과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과정을 얼마나 알차게 계획 개념과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주변 현황을 얼마나 더 알차게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뒤에 가는 시간이, 디자인을 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1차 계획 설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좀 이따가 실시 설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